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잘 쉬셨죠? 예, 오늘 장은 좋았습니다. 조금 약간 부족했지만 좋았고요. 오늘 미국장 열리니까 잘 돼가지고 내일도 계속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게 파일을 회사에 놔두고 왔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더 그 사이에 쉬는 동안은 더 할 게 많아져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원래 준비한 거 엑기스 하나 하고 삼성 전기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그때는 다 말씀 못 드렸으니까 목소리 다시 잠기네. 그래 파도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으니 지금 이 장세가 기호지세 장세인지 파죽지세 장세인지 저 다른 프로 다른 방송 보셨으면 거기서 말씀드린 건데 당연히 우리 3프로 가족 여러분한테는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기호지세, 파죽지세 그 얘기 말씀드리고 원래 준비됐던 거 메모리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삼성 전기 말씀드리고 파도 말씀드리고 그럼 시간 다 가겠죠? 네. 그러면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준비됐던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연이 많이 쉬니까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영상을 통해서 이미 다 보내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나 어저께 다 보셨겠죠? 한 번 더 들으시면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준비된 건 이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초호황 팩트입니다. 근데 팩트 체크라는 건 하면은 뭔가 잘못될까봐 체크하는 것 같은데, 예,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은 팩트 현재 맞죠. 그러니까 주가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체크를 하겠다는 건 시간이 변하면서 변할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어떤 변수가 있는가 정리한 겁니다. 메모리만 첫 번째, 모든 메모리는 부족하다. 사실은 모든 AI 관련되는 부품은 다 부족합니다. 그것이 우리 MLCC, 뭐 기판, 뭐 CPU는 그러니까 GPU, CPU,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MLCC, 기판, 그 다음에 PCB의 원재료 모든 게 다 쇼티지야. 쇼티지가 극대화된 거는 LTA를 요구하는 데가 반도체뿐만 아니고 MLCC도 그렇고 다 모든 업체가 LTA를 요구하고 있어요. 비중은 몰라요. 이게 10%인지 20%, 30%인지 모르지만 아직 높지 않겠죠. 롱텀 어그리먼트, 장기 공급 계약 1년 이상입니다. 뭐 3년 5년치는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요구한다 합니다. 반도체 얘기를 나왔을 때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지난 주말에 영상 올라간 거 SK의 한동희 씨하고 한동희 연구위원하고 제가 인터뷰한 거의 내용하고 일치되는 게 거의 80% 이상일 겁니다. 좀 더 제가 엑기스를 드려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해 이익은 삼성전자 350조, 하이닉스 270조, 80조에서 더 올라가고 있는데 추후에 내년 27년도 이익이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HBM 가격이에요. 여태까지는 일반 D램 또는 컨벤셔널 레거시 D램이라고 하는 이른바 KV 캐시 메모리로 촉발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폭등,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있었던 거, 그 가격은 상승하고 낸드도 상승하고 낸드가 상승하니까 키옥시아하고 샌디스가 난리 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HBM을 지금 만들면 이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웃기는 짬뽕이 됐죠. 그러니 근데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이나 뭐 TPU 만드는 우리 그렇죠, 구글이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업체들이 GPU를 AI 가속기를 만드는데 HBM이 요즘 없어진 게 아니에요. HBM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KB 캐시 때문에 일반 D램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HBM을 안전하게 받으려면은 HBM 마진도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HBM을 많이 만들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옆집에서 보너스 30% 주는데 여기서 10% 주면 데모하는데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지. HBM을 받고 싶은데 HBM 만드는 회사가 요거 50%인데요. 다른 거 제품 만들면 60%, 80%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HBM 사가는 업체들이 가격을 높여줘야 됩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HBM4까지는
즉 HBM4를 만들려고 하는 게 루빈이죠. 베라 루빈 할 때 베라 CPU, 루빈 GPU 이제 아셨겠죠? 그것이 3분기부터 본격 양산되는데 내년도 2분기, 3분기 본격 양산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콜되면서 가격 내고가 들어가야 되는 내년도 주력을 위해서 그거는 베라 루빈 말고 루빈 울트라입니다. 루빈 울트라에 해당되는 게 HBM4E예요. HBM4E부터는 또 스펙이 바뀝니다. 어차피 하이어 스펙, 높은 스펙이기 때문에 코스트 높아지지만 아까 이러한 정황 때문에 HBM3E에서 4 갈 때 반도체 가격 HBM은 가격이 올라간 거 없거든요. 근데 HBM4E가 됐을 때는 가격을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럴싸하죠. 물론 일반 디램하고 낸드가 올라서 HBM 자체의 비중은 삼성은 10%도 안 되고 하이닉스도 20%가 안 돼요. 근데 내년도에 이제 일반 디램이나 낸드가 가격이 올 3분기, 4분기까지 충분히 많이 올라간 다음에 내년부터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HBM4E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 번 더 얹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잠재력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일반 디램 가격이 폭등한 KV 캐시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인 거죠. 이런 거 보시고요. 공급이 늘면은 문제가 되는데 많이 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HBM을 하나 만들 때 일반 디램을 3개를 희생을 해야 되는데 HBM4E가 되면 한 개 만들 때 3개가 희생되는 게 아니고 3.5인지 4개인지 이거 가봐야 하는데 지금 4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4개 정도. 1대3이 아니고 하나 만들 때 4개의 페널티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HBM을 어느 정도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을 증가시킬수록 일반 컨벤셔널 디램, 레거시 디램의 생산 증가도 둔화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 27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도 중반까지 1년 정도는 수급이 개선될래야 개선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약하다, 낮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건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인데 계속 새롭게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해피하게끔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갖고 같은 340조, 250조 또는 내년에 450조, 350조 됐을 때 같은 이익에도 배수를 6년치를 쳐줄 것이냐, 7.5년치를 쳐줄 것이냐, 또는 9년치를 쳐줄 것이냐는 그 레이팅에 있어서 좀 정상화해보자. 우리가 목표하는 건 정상화 10배. 시장이 10배면 10배 가자. 시장이 10배면 얼마야? 9천에서 만 간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0배지면은 뭐 4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이렇게 간다는 이런 개념의 정상화는 또는 리레이팅은 PER로 해야지 됐는데 PER을 받아들이지 아직 않고 있지 않습니까? PBR로 하고 있죠. 물론 노무라가 얘기한 목표 주가 높은 것은 PER로 안 했어요. PBR 했는데 효과는 PER로 한 것처럼 PBR로 하면서도 PER 한 것처럼 목표 주가 높게 나온 거는 PBR을 할 때 ROE 같은 ROE에서 나누기 코스트 오브 에퀴티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요구 수익률을 같은 PBR ROE에서 요구 수익률을 낮춰서 같은 ROE에서 PBR이 높아지는 효과를 그걸 가지고 들이민 게 노무라의 리포트예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런 방법론적인 여러 가지 아규먼트가 지속된다. 나쁜 방향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긍정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의 초호황은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각도가 이 각도만큼 가속한다 이렇게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변수는 매크로 변수인데 금리 인상을 하면 분명히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하거나 뭐 50bp 빅컷 반대말 뭐죠? 빅샷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마치 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 당시 얼마인지 아세요? 7%, 8%, 9% 돼가지고 금리 인상을 50bp 하는 정도로 연달아 하면은 반도체도 모든 멀티플 아까 같은 ROE에서 나누기 COE 할 때 코스트 오브 에퀴티가 높아져서 PBR이 다시 낮아져요. 금리 인상을 추세적으로 하거나 빅하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 추세가 아니고 선제적으로 어떤 현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하는 정도의 레벨이면 지금 4% 근처에 간 그 인플레이션 이번 주에 PC 나오니까 관찰해야 돼요. PC의 지금 4% 과거에 4년 전 우크라이나 전 4년 전에 그 당시에 7% 8%하고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추세가 완전히 바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신경 써야 되죠. 근데 주가가 지금 금리 인상을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 방향 60% 이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잖아요. 거꾸로 그거를 감내할 수 없는 경제가 이제는 그거를 견뎌낼 정도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추세적이지 않고. 그래서 유가가 잡히면 그러면 10년물 국채도 지금 4.67 가려다가 4.5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려는 확률이 60% 올라갔는데 나중에 10년물 국채가 4.4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한 번이거나 금리 인상도 할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한두 달 더 미루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변수라고 보기는 애매한 거죠. 그리고 이슈는 실제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지었는데 뭐 MLC 가져오고 PCB 가져오고 뭐 그쵸? 메모리 가져오고 다 졌어요. 그다음 파워 서플라이 가져오고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려니까 가동할 수 있는 전력원이 부족하거나 전력원은 저기 준비되어 있는데 그 송배전하는 때 문제가 생겨서 실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50%다. 만약 그렇게 된다. 내년도 내후년도 어느 시점에 그러면 그때 물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수요 공급이 늘어나는데 그 반도체를 쓰는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이 전력 이슈로 잘 못한다면 가동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도체가 이제 그때부터는 수요 공급에서 불리하게 되는 거고 아마 수주가 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슈가 이거는 변수예요. 그럴지 안 그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전력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전소를 짓고 하는 리드 타임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쪽 주가는 오를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근데 그거는 부메랑이 반도체로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츄에이션 전력에 대해서는 계속 와치해야 된다. 오히려 매크로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매크로는 추세적으로 올라가서 인플레가 4% 5% 6% 금리가 50bp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뭐 22년처럼 그렇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시점에 IPO가 됐는데 IPO가 펀딩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일파만파 되면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면 일단 한 켠에 놓고 마치 우리가 HBM 있고 DDR이 있고 일반 로파워가 있고 NAND가 있으면 NAND SSD는 우리 콜 데이터에서 추억속의 메모리 저쪽 잠깐만 가만히 있어 내가 필요할 때 부를게 이런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매크로도 이 상태면은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정황인데 올리지 않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잠깐 젖혀놓고 전력 이슈는 계속 산업의 여러 관계자들이 정책 관계자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일심 해가지고 진짜 전력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메랑이 올 수도 있다. 그거는 좀 신경 쓰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거는 이 대세가 우리가 지금 27년, 8년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5년, 10년 사업을 하는 분은 그렇게 꿈을 꾸고 가는 건데 핵심은 뭐냐? 그렇게 크게 보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나 저나 그다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토큰을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많이 생산하는 게 업사이드냐 다운사이드냐? 업사이드일 것 같다. 그거죠. 그리고 그걸 촉발시키는 게 피지컬 AI 가기 전에 에이전트 AI 내가 조수를 많이 데리고 간다. 이거죠. 이걸 믿으면은 업사이드가 있다고 믿는 거고 믿었다가 만약에 에이전트를 돌리는 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요 정도 얘기할게요. 그런 거고요. 주가는 지금 현재 오늘 종가 하기 전에 6.5배, 6.8배 좀 올라갔겠죠? 6.1, 6, 7배, 뭐 7배 안 될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지금 컨센서스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매번 무빙 에버리 삼성전자 39만 원, 하이닉스 240만 원. 그렇죠? 컨센서스고 높은 쪽은 위에 단이 있어요. 이 국내 애널리스트만 한 겁니다. 여기 곱하기 얼마? 할인율. 그게 안전 마진. 이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믿고 싶은 거 곱하기 0.8. 기세가 좋은 회사는 0.85까지. 예. 거기까지가 저는 레코멘데이션이 거기까지 따라간다. 산다는 얘기. 예. 새로운 게 이 목표 주가 확 올라가면 새롭게 어저스트 해야지. 예. 지금 현재는 요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하면 그 정도 갔을 때는 이 실현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보수로 한번 해봤어요.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영업이 거꾸로 이거는 영업이 하겠다. 그러면 200조 이상, 200조, 240조. 제 이미지 떼는 겁니다. 왜 노조가 그렇게 얘기하고 기업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밑으로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200조, 240조면 EPS가 25,000원, 3만 원 곱하기 10배에서 15배. 이게 노멀 되는 거니까 10배를 다 줄 수 있다. 그러면 25에서 45만 원. 평균이 단순하게 중간값이 미디언 값이죠.
미디언 값하고 이제 중간 이제 완전히 평균 값하고 다릅니다. 예, 나중에 저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또 있어 보시고 35만 원. 그 지금 컨센서스는 최근 거 이익 전망이 높아지니까 39만 원. 뭐 어느 정도 보시겠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비슷하게 200조, 200조 이렇게 한 건 뭐죠? 지금 340조, 내년 400 몇십 조인데 그 반토막 낸 거죠. 반토막 나는 정도는 무조건 지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꾸준하다. 절대 금액이 200조 이상은 엄청 큰 거니까 PER을 예를 들면 10배 이상 줄 수 있다. 그렇다고 15배 무조건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TSMC처럼 20배? 이거는 좀 언감생심이고. 만약에 같은 개념으로서 현재 이익 대비했을 때 월스 케이스로 만약에 잡는다 하면은 만약에 하이닉스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냥 갖다 붙이면은 한 150조, 160조는 내려가도 하지 않을까? 그럼 똑같이 10배, 15배 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럼 평균값이 240만 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컨센서스하고 똑같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퀘스천은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요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토큰을 생산할지, 에이전트를 얼마나 돌릴지, 그래서 KV 캐시가 얼마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될지. 물론 KV 캐시도 지금 LPDDR이지만 나중에는 HBM이 성능이 좋아지면 성능이 높아지면 HBM이 그거를 어느 정도 다시 또 끌어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복잡한 얘기입니다. HBM이 끌어안을 수도 있어요. KV 캐시를. 원래부터 KV 캐시는 HBM 했던 거예요. 근데 워낙 갑자기 많아지니까 HBM 밖으로 나간 건데 HBM이 만약에 지금 288GB인데 1TB 되면은 상당 부분을 LPDDR 거를 다시 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PDDR만 KB 캐시를 계속 가져간다?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KB 캐시의 메모리 방법이나 에이전트 AI 그거는 토큰 수 3,500 토큰인지 7,000 토큰인지 그래서 렉 하나를 동시에 접속했을 때 300명 할 수 있는지 150명 할 수 있는지 루프를 몇 번에 돌아야 될지 모르죠. 오픈 AI하고 엔트로피하고 구글 담당자 아니면 거기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딕테이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정량할 수 있고 그걸 정량하는 숫자를 기억하고 예측할 수 있으면 주가는 다 왔습니다.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느냐 몰라요. 모르면 상상하고 가는 겁니다. 상상이 망상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그냥 하나의 전달자고요. 그렇게 보면은 망상은 아니니 상상하고 가봅시다. 여기 얘기입니다. 이 관련돼서 구글의 I.O.도 나왔는데 I.O.라는 게 개발자 회의 지난주에 있었죠. 우리가 삼성 전기도 중요한 게 발표된 게 공시도 20일이었고 21일인가 20일인가 좀 지나서 우리 삼성전자 노조 이슈도 어쩌고저쩌고 나온 게 목요일 금요일이었는데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나온 일도 있었는데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글은 검색하잖아요. 구글이 검색하는데 AI를 하니까 AI가 검색을 갉아먹느냐는데 그렇게 하면 냅두겠어요? 구글이 그렇게 안 하죠. 구글도 검색창 자체를 처음부터 에이전트화 시키는 작업들을 준비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이번에 개발자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검색창은 이제 단순히 검색하는 게 아니고 검색하고 비교하고 예약하고 결제하고 필요한 문서 작성도 하고 영상도 한번 처음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편집을 하고 모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없더라도 제가 잠을 자더라도 그 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완벽하게 대신해서 대신한다는 게 에이전트고요. 실행하는 게 do 또는 action이에요. 그거 하는 거를 에이전트가 하는 거죠. 그거 시작을 어디서 하냐? 검색창에서 모든 게 분기화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글 서치는 AI 서치가 되는 거고 챗버튼이 아니고 에이전트 플랫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앱이 아니고 운영 체제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제미나이 3.5가 나오고 3.5 플래시는 경량화 버전이 이건 별 중요하지 않고 제미나이 스파크하고 옴니가 눈에 보였어요. 제미나이 스파크는 아까 말한 개인 에이전트화 되려면 내가 없더라도 always on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요. 제미나이 옴니가 omnipotent 만능이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어떤 입력 형태를 주더라도 이걸 다 소화시켜서 그 AI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주거나 음성을 주거나 영상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파일 자체 이런 것들을 주면은 그 내가 원하는 그 모델 자체의 편집을 완전히 극단화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거. 극강의 편집 모델이 되는 게 제미나이 옴니예요. 이런 것들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어텐션이 끈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되면 너무나 AI가 발전되고 검색으로 모든 걸 다 하게 되는데 이게 만드는 출처라든지 문제
어떤 검증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거는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메모리적으로는 이런 과정은 엄청난 우리 메모리를 촉발시키는데 왜 이 과정이 AI가 추론을 엄청나게 폭증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오픈AI, 챗GPT 아니면 뭐 또 우리 엔트로피, 퍼플렉시티 뭐 이 수많은 서비스를 하거나 또 앱을 만드는 AI 앱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 센터를 끊임없이 잘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우리 앞단의 곡괭이를 사가지는 걔네들은 AI 캐펙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근데 아주 간단히 죄수의 딜레마로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저는 여러분들은 이 빅테크 업체들죠. 캐펙스를 늘리는 게 우월한 선택이라는 게 너무 명명백백해졌어요. 보세요. 내가 캐펙스를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하면은 나는 완전히 루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상대가 혹시 못하면은 내가 완전히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걔네들도 하면은 파이는 줄더라도 제가 지지 않지 않습니까? 요 A하고 B라는 상대가 협잡을 안 한다는 거죠. 뭐 담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죄수라는 게 뭐죠? 죄수 A하고 B는 서로 얘기를 못 하죠. 이 상태를 가정하고 죄수의 딜레마예요. 근데 지금이 또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비슷하게 경제에서 레이스에서 가서 주권 아니면 지레 짐작하고 아니면 내가 돈이 부족해서 지레 포기라건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고 마치 죄수의 딜레마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은 우리는 수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넘버가 조립해질 때까지는 그냥 가보자 이런 얘기죠.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분 나왔네. 삼성 전기 말씀드릴게요. 삼성 전기 리포트가 아까 SK가 나온 게 있고 이게 나온 게 있는데 제가 SK증권을 칭찬했는데 사실은 넘버적으로는요. 전망에 있어서는 신한증권이 이익 전망이 꽤 높습니다. 차이가 28년 왜 28년 갖다 놓냐? 신한증권은 목표 주가 200만 원. 여기도 SK도 200만 원인데 신한증권은 28년도 넘버에다가 PER을 50배를 줬어요. 맞죠? 28년도. 그 28년 넘버가 영업이익이 3조 9천억이니까 우리 SK증권의 3조 3천억보다 6천억. 얼마입니까? 거의 20%? 20%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높은 거죠. 그리고 28년도 넘버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거리가 높다는 얘기고 아까 그 50배라는 숫자가 배수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비덴 이런 회사 그는 기판 업체거든요. 기판이 밸류가 높아요. 원래부터. 이비덴의 평균 과거 평균 이비덴이나 유니마이크론 얘네들의 평균 배수가 무려 64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한 부분이 기판이잖아요. 그리고 무라타 MNCC는 소자죠. 수동 소자. 얘네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48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높아진 밸류에이션. 최근에 높아진 MNCC 업체 무라타 48배. 그 다음에 과거의 2년 동안에 높았던 밸류에이션 기판 업체 64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삼성전기는 한 50배를 주겠다 하는데 올해 실적이 아니죠. 올해 실적은 이제 시작이니까. 내년 실적도 아니고 내후년 실적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내후년 실적에 해가지고 얼마지? 내후년 실적으로 이제 200만 원 한 거고요. 만약에 보수적으로 28년 거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28년 넘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 마벨이라고 추정되는 그쪽의 실리콘 커파시터 그 1조 6천억 매출이 상당 부분이 내년도 반영되지 않고 내후년도 반영돼요. 이게 아마 1대2 이런 식으로 30% 70% 이런 식인가 5대 하여튼 이쪽 28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28년 걸 때리는 것 같고 마벨 말고도 다른 업체들도 더 얘기가 되고 있다니까 빅테크 업체들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28년 넘버를 했는데 28년 넘버의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28년 넘버는 지금은 아니고 2년 뒤니까 애널리스트 추측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삼성전기 신한은 3조 9천억 그 다음에 여기 SK는 3조 3천억
다른 숫자인데 SK는 올해 거 내년 거 기준으로 PER 밸류를 엄청 높게 줬고 여기는 이익을 높인 다음에 28년 걸 때려서 해서 결과론적으로 200만 원이 도출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이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MNCC하고 그다음에 기판이 있는데 MNCC가 삼성전기의 핵심 캐시플로 맞는데 훨씬 많아요. 매출을 40% 넘어가고 이익 기준으로도 이미 60% 넘어가요. 근데 이게 MLCC라는 것도 의미가 이 실리콘 우리 기판의 임베드 이게 내장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삼성전기가 앞서 있다는 시장의 평이거든요. 그럼 그거 밸류에이션을 치니까 이 정도 줄 수 있다는 게 핵심. 그걸 믿어야 되는 거고 단순히 MLCC 가격이 물왔다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다 하는 거는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에도 주가가 그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MLCC 가격이 오른다는 것만 가지고 주가는 계속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MLCC 가격이 오르는 것이 뭐 20-30%가 아니고 누적하니까 100% 오른다. 진짜 이렇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둘째치고 MLCC 가격이 오른다는 자체는 주가의 인더 프라이스 100만 원 넘어갈 때 됐고 지금은 실리콘 카패시터 그다음에 이제 기판하고의 인베디 되는 그런 포텐셜 그리고 옆에 있는 물왔다든지 이비덴이 올라서 50배 60배 가는 이런 게 결합되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200만 원 왔다라는 얘기고요. 새롭게 들어가는 거 저도 모르죠. 다만 기세도 보시고 아까 제가 계속 기세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목표 주가 대비 얼마만큼의 안전 마진을 가져갈 것이냐. 기세가 높으면 좀 더 줄일 수도 있겠고 이런 얘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르기 전에 얘기 안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건 제가 여기 준비도 못했어요. 근데 하는데 파도 있어요. 파도 아시죠? 이게 주가가 뭐 난리가 나서 시가총액이 지금 5조 8천억입니다. 오늘 빠졌어요. 오늘 8%인가? 볼까요? 제가 쉬면서 봤더니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제 뭐 5천 원짜리가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까. 현재 파도에 대한 목표 주가는 없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그리고 오늘 빠져서 5조 8,500입니다. 2월 달에 그 상장 폐지 뭐 신사에서 벗겨나고 2월 초순 중순으로 5도 받은 거 많이 나오면서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엄청 많이 늘고 벌써 시장에서는 올해보다 내년 숫자가 엄청 높을 것이고 이런 걸 반영해서 주가가 이게 올라갔다. 이게 주봉입니다. 참 그렇죠? 일봉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5조 8천억이고요.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꾸준히 사서 외국인이 11%였는데 한 달 전에 11% 비중이었는데 20%가 됐어요. 기간은 계속 팔았는데 7만 원에서 12만 원. 그러니까 얘기를 아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 회사 방문한 것도 아니니까 리포트도 안 나오니까. 근데 리포트가 오늘 나왔어요. 아침에. 그 리포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포트 내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26년도 얼마, 27년도 얼마, 28년 얼마 본다는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다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28년도 숫자까지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그 숫자 기준에서 이건 말씀드릴게요. 마진을 25%까지 보더라고요. 25% 2028년도 삼성전기도 28년이네. 28년도 해가지고 마진 나오고 25% 나오고 매출 나왔을 때 그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뭐 순이익을 하면 0.8을 해야 되겠죠. 순이익은 영업이익이 하는 거니까 매출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5조 8천하고 대비하면은 PER이 30배 중반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빠져서 오늘 빠졌습니다만은 지금 애널리스트가 뭐 탐방을 해서 들은 얘기인지 그걸 가지고 본인이 예측했는지 제가 그 글자까지 모르지만 전망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얼마? 올해 매출이 보통 내부 목표가 3천억이라 합니다. 3천억. 이거는 컨센서트에 있네. 3천억. 요거 그대로 3천억 4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목표는 훨씬 늘리고 내후년부터는 엄청 늘어서 그 매출 곱하기 25% 마진 해가지고 그 매출 곱하기 25% 마진해서 0.8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 수치로 5조 8천억을 나누면 그게 대충 35배, 36배 돼요. 그러니까 PER 28년도 35배.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까라고 볼 때 그 내용 쪽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 여기 말씀드리는 거. 그 다음에 경쟁사하고 비교하는 게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아까 제가 리포트를 완전히 그냥 까발리지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5조 8천 나누기 매출하고 곱하기 뭐 25% 마진 0.8 해가지고 나누면 매출 얼마 추정하는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계산하시고 좋은 얘기를 한 거 있는데 그 얘기를 할게요. 이게 사람이 인구 얘네들이 사람을 많이 뽑으면 설계하는 회사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비용은 더 증가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식으로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충원을 하더라도 충원이 뭐 갑자기 뭐 30% 40% 충원하는 게 아니면은 현금 흐름이 빠르게 개선될 거라는 점에 포인트를 줬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무슨 자금 조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자금 조달 가능성 유증 포함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얘네들은 설계하는 회사죠. 설계를 했는데 그렇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파운드리 생산 누가 하죠? TSMC, UMC, 삼성전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T사하고 27년도 물량에 대해서 상당 부분 확보가 된 것으로 코멘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얘네들이 컨트롤러라는 것이 원래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이슈였잖아요. 하이닉스를 통해서 하이닉스한테 컨트롤러 주고 하이닉스가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메타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커스터머들이 한 두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고요. 세 번째 커스터머를 곧 아마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커스터머가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럼 이벤츄얼리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커스터머가 4개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지금 메타 포함해서. 빅테크가 뭐 클라우드가 6개밖에 안 되는데 4개면 거의 다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바탕하에서 28년도에 빅 점프를 하니까 28년 매출 곱하기 25% 마진 곱하기 0.8 한 것이 지금 5조 8천억이 되겠을 때 35배. 그러면 결론적으로 35배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냐. 이게 참 어려운 게 리포트가 이제 분석한 리포트가 없으니까 제가 어거지로 찾았는데 얘네들 비슷한 회사가 있긴 있어요. 첫 번째 파이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무슨 자바 스크립트 언어 모델 그 파이썬 말고 PHISON 발음 똑같나? 다른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틀리면 용서해 주세요. PHISO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는 밸류가 낮아요. 밸류가 낮고요. 뭐 그렇고 얘네는 약간 컨슈머 쪽에 좀 관련되는 게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밸류가 낮은 편입니다. 마진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20% 중반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성장률은 높은데 하여튼 그 정도 밸류가 좀 낮은 편이고 10배 얼마 되고요. 실리콘 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상장돼 있는데 자주 비교가 되는데 찾아보세요. 실리콘 모션. 얘네들이 PER이 보통 30배 가까이 돼요. 실리콘 모션. 가깝기는 사실은 파이썬이 가까운데 밸류에이션으로는 이게 배리가 안 되니까 성장이 우리가 빠르다 보고 실리콘 모션하고 하는데 실리콘 모션이 엔터프라이즈 SS 컨트롤러의 강점이 있는데 30배까지 밸류에이션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파도 지금 주가가 내려가서 이 애널리스트가 받아온 아니면 예상한 거는 35배 정도 되니까 이거보다 좀 높죠. 마진은 다 한 20% 초중반에 큰 차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매출대로 나오는 거니까 매출 중요합니다. 그리고 딴 얘기 하겠는데 삼성전기가 실리콘 커패시터 만들어 첫 번째 커스터머가 1조 6천억 따는 게 마벨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벨이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돼서 그렇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저거 회사보다 작지. 브로드콤보다는 10분의 1도 안 돼. 8분의 1. 그 마벨하고 파도를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벨이 설계 전문이죠. 네트워크 관련되는 거. 그래서 마벨 회사가 이게 SSD 컨트롤러의 퓨어 플레이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것이 성장성을 높게 본다면 뭔가 잣대를 갖다 들이밀어야 된다. 그럼 아까 파이썬 아니면 또 아까 뭐였지? 실리콘 모션 이거 갖고는 파드를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벨을 갖는데 마벨이 비록 SSD를 하는 핵심이 아니고 오히려 네트워킹 전반적인 브로드컴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올라온 거니까 이걸 갖다 붙이는 게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최근에 엄청 주가가 올라서 예전에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마벨이 지금 거의 한 50,
예전에는 30배 중반이었는데 40배. 지금은 넘버에 따라 다른데 40배 넘는 것 같아요. 마벨이 40배 넘어요. PR이. 이게 고민되는 거지. 그 파도의 성장성이 지금 뭐 3,000원대다가 아까 그 숫자 하면은 이게 뭐 5,000, 7,000, 8,0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성장성 이게 턴어라운드 되고 유증도 안 할 것 같고 만약에 회사 애널리스트 말이 맞다 하고 28년 건 넘버를 믿는다면 과연 지금 30배 후반 중반 정도인데 아까 그 실리콘 모션의 30배하고 그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지금 마벨 테크놀이 40배 넘는 거에 중간 정도인데 여기서 살 거냐 이거죠. 아니면 그 정도 보느냐.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테크니컬리 보고 접근하고 이러는 건데 미리미리 다 해드리면 좋은데 업체 방문을 이제 했다고 해서 이제 쓰니 근데 주가는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는 거니까 오늘 같은 날 셀던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셀던 리포트.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파도는 애널리스트 업데이트 거 기준으로 35배 이게 뭐 마벨이라든지 실리콘 모션 높은 쪽에 속하는 거에 중간값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기호지세, 파주지세 말씀드릴게요. 기호지세하고 파주지세는 다릅니다. 뉘앙스가 차가 있어요. 여러분 기호지세 하면은 뭐 기운이 남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호랑이에 올라탄 지세예요. 기호, 호랑이, 기마, 말 타는 거. 기마는 기마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 다치고 못 부러지고 하는데 잘 떨어지면 죽진 않잖아요. 근데 기호지세는 호랑이 타가 떨어지면 호랑이가 배가 부르면 모르겠지만 아마 냅둘까요? 먹죠. 네, 잡아먹죠. 기호지세는 위험한 형상이에요. 위험한 형상인데 위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내릴 수가 없어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결승점 아니면 뛰어내릴 수 있는 안전한 곳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가다 보면 그럴 때 뛰어내리는 거지. 당분간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는 겁니다. 멈추면 위험해요. 다소 부정적인 언감이 있죠. 아까 그 빅테크 업체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투자하는 게 죄수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르게 보시는 분은 기호지세로 봐요. 위험하다. 위험한 회사가 있죠. 자기 돈이 아니고 OTP, OPM, Other People's Money, 다른 사람 돈 가지고 끌어당기는 회사는 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금리 인상이 한두 번 더 하면, 한두 번 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기호지세라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정도가 아니래도 어쨌든 지금 투자를 많이 하니까 20년, 7년 프리 캐시 플로우 영업 현금으로 해서 투자하고 남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 주주 환원 정책도 미뤄지잖아요. 그것이 위험하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기호지세라 보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반면에 우리 주가 여기서는 제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데 우리 주가는 앞에 우리 커스터머들이 우리 곡괭이를 사는 사람들이 기호지세를 하더라도 우리 주가는 싸잖아요. 싸죠. 이게 PER이 9배, 10배 되면 저 절대 싸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파죽지세로 가더라도 누가 뭐라 그럴 건 사실 없는 겁니다. 파죽지세는 대나무를 쪼개는 거죠. 대나무를 쪼갤 정도로 기세를 가지고 계속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죽지세하고 기호지세는 다른 거죠. 파죽지세는 대나무를 쪼개듯 뭐 거침없이 가는 거죠. 우리는 싸니까. 그리고 우리 거를 사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걔네들의 기호지세 때문에 우리가 간다. 근데 이게 너무 자만하지 맙시다. 이게 돌고 해서 2, 3년 되면은 사실은 어떤 부메랑이 있을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전마진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보고 외국인들이 우리를 언제 사줄 것이냐 사줄 거냐 누가 발음했더니 안 좋다고 해서 사줄 거냐 이거 사게끔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객관적인 거하고 주관적인 거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너무 낙관하지 말자. 너무 이렇게 낙관에 취하지 말자. 하지만 싸다. 그래서 걔네들이 기호지세가 왔다면 우리는 중간에 가다가 흔들릴 수 있어도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아직은 파죽지세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S&P 500 기준으로 미국이 7,500, 400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8,000 오늘 됐죠. 8,040점인데 우리가 500포인트 앞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8972, 800, 9981. 예, 우리는 지금 9배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7,500 정도 되는데 S&P 기준으로 22배예요. 미국 22배가 밸류가 높아지든 어닝이 좋아져서 올라가든 7,500이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우리보다 덜 올라가게 돼 있죠. 제가 쉬면서 했던 거 구독자들한테 이미 보내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10년물 국채가 4.5까지 내려왔어요. 4.5 기준하면 PER은 적정한 게 22배입니다. 22배 하면 지금 정확히 7,500에 대충
7,500, 7,3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운사이드는 별로 없는 거고 올해 이익에 대한 전망이 걔네가 330 정도 되니까 330 EPS S&P 곱하기 22배 하면은 아마 그 정도 7천 몇 배 나올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 거 어닝을 땡기면 내년 거 이익은 얘네들도 소극적으로 한 10에서 15% 오른다 보기 때문에 그 380 나와서 곱하기 하면 22배 하면 8천원 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도 8천원 간다.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 금리도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면 20배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25배, 30배 가는 건 얘네가 싸지 않기 때문에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22배가 24배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얘네는 8,500을 기준으로 8,500이 아니에요. 한 7,000 후반 기준으로 7,000 후반에서 9,000 언저리까지는 이익 전망이 높아지고 내년 거 PER을 내년 거를 좀 땡기고 하면은 24배 정도 땡기면 9,000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걔네들도. 중간값 하면은 아마도 22배에서 24배 사이에 내년도 올해 이 평균 정도 하면은 8,500이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7,500에 8,500까지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익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배가 9,200에서 10,000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보다 싸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22배, 24배 가면 미국이 22배, 24배 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10배 정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애누리를 까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9,000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리즈너블한 생각들을 저는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투하시고 내일은 제가 하루 다시 또 쉬고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